영상 전 주의 메시지입니다. 본 스터디 영상은 함께 학습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거나 조언하려는 댓글 외에 인신공격하는 등의 악플이 있는 경우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졌나요 혹시? 아니요? 잘 나옵니다. 네, 잘 잘 나옵니다. 나오죠? 제 컨닝 노트를 오른쪽에 좀 띄워놨거든요. 이게 있어야 약간 또 안심이 돼서 거의 안 보긴 하지만 네. 오늘은 챕터 6 라우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제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인진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네. 일단 목차는 세 가지인데 그게 라우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라우팅 전송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라우팅이 뭔지 한번 알아야 될 텐데 저희가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저희 컴퓨터가 여기 있고 상대의 컴퓨터가 여기 있으면 이곳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전송을 해? 라고 하면 사실 네트워크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터들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것을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팅 전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선 알아볼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일단 라우터를 전송을 하려면 저희가 디바이스가 있어야겠죠. 라우터라는 디바이스가. 그래서 이러한 라우터라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기에 선을 꽂아야 돼요. 선을 꽂는데 우리가 접속을 하고 싶어 하는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인 배선, 선들을 뽑아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 컴퓨터에 보면 뭐 UTP 케이블을 꽂는 것처럼 라우터에도 그런 케이블 꽂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물리적 배선을 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리적 배선이 됐으면 라우터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할 거야 라는 명령어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접속하고 싶어 하는 네트워크들의 IP들을 할당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1에 우리가 접속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네트워크 1의 IP는 192.168.1.0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봤을 때 이제 서브넷 네트워크가 있는데 서브넷 네트워크로 이 인터페이스에서 얘네가 할당할 수 있는 그 호스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24비트가 서브네팅이 되어 있으니까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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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중에 앞에 있는 24비트가 네트워크부다 라고 하니까 이 192.168.1점까지가 이 네트워크를 지정을 해 놓고 자 이제 호스트 뭘 쓸까 해서 보면 0부터 255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0은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거고 255는 저희가 이거 완전 브로드캐스팅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0과 205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254를 쓸게 해서 254를 이렇게 할당을 하면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해요. 네트워크 1은 그렇게 통신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라우터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1을 연결했었던 것처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또 통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리적 배선을 했으니까 라우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우터 1에서 라우터 2까지 가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라우터가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터넷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라우터는 지금 내비게이팅 되어져 있다. 즉 호스트 1이 호스트 2까지 가는데
대한 이 길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인데 그거는 두 번째 단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우팅을 하려면 라우터가 IP 패킷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레이어 2층인데 이 네트워크 층에서 이더넷 헤더를 통해서 받은 IP 패킷을 받아야 해요. 이 IP 패킷은 호스트 1이 이제 쏴주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층에서 쌓여진 어플리케이션 이 데이터죠. 데이터와 그리고 HTTP 헤더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층에서 이렇게 쌓여져 있을 거고, 그리고 트랜스포트 층에서 TCP 헤더가 쌓여져서 올 거고, IP 헤더 인터넷 층에서 IP 헤더가 쌓일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층에서 이더넷 헤더가 이렇게 쌓이겠죠. 이더넷 헤더가 쌓일 때 FCS도 같이 쌓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IP 패킷이 있는데 얘를 1로 넘겨줘요. 그래서 R1에서 라우터 1에서 받은 IP 패킷을 보면은 준이님, 이더넷 헤더부터 볼게요. 혹시 그 네. 마우스로 포인팅 해주고 있나요? 네. 네네. 안 보이나요? 지금은 보이나요? 커서가 안 보여요. 그, 저번에 포인팅을 안 했나요? 아니요, 했어요. 그죠? 네, 마우스 잘 보이죠, 이제? 네네네. 네. 저번에 분명히 했는데, 요거는 복병이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다음에 잘 준비해가지고 하죠, 뭐. 일단, 라우팅을 물리 배선하는 것까지 했고, 라우팅 과정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셨나요? 네. 고마워요. 컴다운. 물 한 잔 마시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오케이. 네. 저희는 호스트 1에서 호스트 2로 IP 패킷을 보내는 것을 할 텐데, 일단 라우터가 이 IP 패킷을 호스트 1에서 2까지 보낼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라우터들이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엮여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거든요. 목적지가 어딘지. 근데 이 라우터들은 R1과 R2는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 아까 전에 제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더넷 단까지 네트워크 단까지 패킷을 만들어지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는 게 낫겠다. 일단 호스트 1에서 호스트 2까지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IP 패킷을 받아야 하는데 이 IP 패킷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호스트 1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HTTP 헤더를 감싸고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헤더인 어플리케이션의 HTTP 헤더로 감싸고 트랜스포트 층에서 TCP 헤더로 감싸고 인터넷 층에서 IP 헤더로 감쌀 거고 네트워크 층에서 이더넷 헤더로 감싸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IP 패킷을 이렇게 라우터 1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더넷 헤더에는 저희가 배웠었던 것 같이 이제 출발지의 헤더인 H1 여기 보시면 H1이죠. H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된 이더넷으로 연결된 이제 뭐 디바이스로 보낼 거야. 그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적지인 이 R1 1-1 R1의 1-1 인터페이스로 보낼 거야 하고 이더넷 헤더에 이렇게 맥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IP 헤더에는 호스트 1의 IP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목적지의 IP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 지금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놨잖아요. 출발지와 목적지.
제가 이게 바뀔 때마다 색깔을 다 같이 바꾸고 데이터도 바꿔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 색깔들, 또 빨간색, 파란색을 주시하면서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R1에서 호스트 1에 IP 패킷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R1에서 이제 R2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딱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R1이 인터페이스 1에서 받았는데 이제 R2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자, IP 패킷을 딱 보면은 이더넷 헤더에 보면 출발지 R1의 이더넷 헤더인, 자,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터페이스 2로 나가야지 R2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2의 맥 주소를 봅니다. 2의 맥 주소에 보면 R1-2죠. 이렇게 똑같이 R1-2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목적지는 R2의 인터페이스 1인 2-1입니다. R2-1. 그래서 이렇게 목적지 헤더에 R2-1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IP 헤더를 또 보시면 출발지는 그대로입니다. 192.168.1 호스트의 이 출발지, 그리고 목적지도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목적지 이 IP 헤더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R1, R2, 만약에 R3와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거를 라우팅을 할 때마다 IP 헤더 이상들은 변하지 않고 이더넷 헤더만 변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했네요. 이 다음 이제 IP를 보내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이 호스트 2에 대한 목적지로 보내기 위한 넥스트 홉을 R1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라우터들에서 결정을 해요. 이 넥스트 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한 디바이스의 IP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R1에서 R1의 넥스트 홉은 호스트 2로 가기 위한 어떠한 디바이스의 IP냐를 이제 이 친구가 알고 있기 때문에 R2로 가면 돼. R2의 인터페이스 1인 192.168.0.2 이것이 넥스트 홉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 홉에 대한 맥 주소를 받아가지고 라우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R2에서 호스트로 보내는 것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2에서 호스트로 보내기 위해서는 나 R2인데 내가 얘로 호스트로 보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2로 보내야 돼. 그 인터페이스 2의 맥 주소는 R2-2이기 때문에 이더넷 헤더는 R2-2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호스트를 알고 있어. 호스트의 맥 주소는 H2야. 그래서 목적지를 H2로 입력을 하는데 이 목적지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바로 제가 H2라고 안다고 가정을 했지만 라우터 1이 라우터 2를 모를 수도 있고 라우터 2가 호스트 2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댔죠? 이 IP를 통해서 맥 주소를 알기 위한 ARP가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2에서 호스트 2의 맥 주소를 알기 위해 ARP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맥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H2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호스트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라우팅에 대한 과정인데 일단 3-way 핸드 쉐이킹이라는 그 법칙에 의해서 호스트 1이 호스트 2까지 데이터를 전송을 했다면 호스트 2가 다시 호스트 1에게 저희가 했었던 것과 같이 반대 과정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라우팅이 종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라우팅에서 좀 지켜봐야 할 게 라우팅 때 뭐가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더넷 헤더가 계속 변하는 거를 봤었죠. 왜냐하면 라우팅이든 디바이스든 다른 디바이스든 이 데이터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네트워크 층에서 이더넷 헤더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더넷 헤더가 변하면서 예전 네트워크 층을 공부를 할 때 FCS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레임 체크 시퀀스인데 이 디바이스들을 이동을 할 때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전송되는 동안 오류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FCS도 디바이스를 계속 경유를 할 때마다 새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IP 헤더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구라는 아니고 TTL이라는 게 하나가 변하게 됩니다. 이 TTL을 -1을 하는데 TTL이 무엇이냐? Time to Live라고 하는 이 필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호스트 1이 호스트 2에게 잠깐만요. 호스트 1이 호스트 2에게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했잖아요. 호스트 1이 이제 IP 패킷을 만들 때 이 IP 헤더를 감쌀 때 TTL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경유를 언제까지 할 때까지 이 데이터가 살아남게 하느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면은 이 데이터가 계속 라우터를 찾아다니면서 허공을 떠돌게 다니게 되겠죠. 유령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효 기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우팅을 하면 이더넷 헤더와 FCS, TTL 이렇게 세 가지가 변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될 텐데 여태까지는 라우터들이 일직선으로 있었고 그리고 라우터들이 목적지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했어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목적지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적 경로를 찾아야겠죠. 이렇게 돌아서 안 가려면.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것은 목적지 네트워크로 IP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이 경로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 보시는 이것이 라우팅 테이블인데 여기 CSCS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C가 커넥티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물리적으로 딱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배선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Directly Connected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스태틱, 저희가 이제 스태틱 라우팅도 배우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커맨드로 등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된 이 네트워크 정보를 루트 정보 또는 경로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로 정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와 넥스트 홉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라우팅 테이블에서 알 수 없는 주소로 가는 패킷은 모두 폐기가 됩니다. 자, 라우팅 테이블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하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걸 먼저 설명을 살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앞에 보시는 게 이제 네트워크 주소예요. 나는 이 네트워크로 이걸로 볼게요. 나는 이 네트워크로 가고 싶어. 그리고 이 네트워크로 가려면은 여기 16이 서브넷 마스킹입니다. 서브넷 마스크고 나는 이 네트워크로 가고 싶어. 만약에 이 네트워크로 가고 싶으면 너는 이거를 통하면 돼. 이 넥스트 홉을 통하면 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게 이제 경로 정보를 읽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고 싶으면은 패스트 이더넷 이쪽으로 가. 시리얼 이쪽으로 가. 라고 여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죠.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접속에 의한 라우팅 테이블 만드는 직접 접속에 의한 데이터 입력.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이제 직접 접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스태틱 라우팅입니다. 여기서
제가 스태틱 라우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긴 했었죠. 커맨드로 입력을 받는다고.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터끼리 이제 정보 교환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정보를 받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라우터가 이 라우터의 정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라우터가 이 라우터와 통신을 하면서 얘는 얘한테 데이터를 줄 거고, 또 얘는 얘한테 이 친구의 데이터도 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교환을 해서 서로 만약에 더 멀리 있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 친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직접 접속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물리적 배선을 했었죠. 그래서 물리적 배선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일단 인터페이스를 활성화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물리적 배선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이 스위치 또는 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줄 수 있는 그 IP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주소를 설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라우터는 나랑 접속된 네트워크가 이 네트워크가 있구나, 이 네트워크가 있구나 하고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접속을 하지 않는 그런 IP 주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스태틱 라우팅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커맨드 입력으로 수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에 다른 IP 주소와 넥스트 호흡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R1에서 내가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가고 싶어.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주소를 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브넷 마스크를 넣겠죠. 그리고 이 친구, 그러니까 192.168.2.0에 대한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는 R2의 인터페이스 192.168.0.2로 가야 돼.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넥스트 홉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R1에 등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방금 전에 입력한 저희의 이제 스태틱 라우팅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172.16.0.0으로 가려면, 저기 멀리 있는 이 네트워크로 가려면 넥스트 호빙 192.168.1.2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여기 대괄호 쳐가지고 1하고 슬래시하고 0 이거 뭐지? 라고 싶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1은 Administrative Distance라는 값입니다. 저희 이제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왼쪽에 있는 이 정보예요. 1이라는 게 정적 경로. 어떻게 이게 등록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라서 이 테이블의 이 값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게 돼서 높은 값을 위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로 보내면은 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어. 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우선 배정을 할 거야. 라우팅 할 때 이쪽으로 먼저 배정할 거야 하는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이 될 때에는 AD 값이 0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됐었을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대괄호 치고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정적 경로는 이제 1이 되겠죠. 스태틱이죠. 스태틱으로 우리가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1로 되게 되고, 또 다른 이제 프로토콜들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지만 찾고 싶으시면 이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이 이제 매트릭 값이라고 하는데, 이 매트릭 값이 라우터가 목적지로 이제 가는 여러 경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경로, 가장 짧은 경로를 비용으로 수치화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낮으면 낮을수록 이것도 좋다고, 낮으면 낮을수록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AD 값이라고 보면 되고 뒤에 있는 값은 매트릭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다양한 정보는 여기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 매트릭 변수들이라고 하죠. 이 0이나 뭐 다른 숫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그 매트릭 값들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라우터들끼리 정보를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친구와 이 친구들이 아는 것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쪽으로 보낼게, 저쪽으로 보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라우터들이 4개밖에 없지만 라우터들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여러 가지 목적지가 있으면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넥스트 홉이 동일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동일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로 요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시가 이거예요. 목적지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다 네트워크가 다르죠. 10.2.1, 10.2.2, 3, 4 해가지고 목적지의 네트워크는 다른데 이 목적지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넥스트 홉이 동일하죠. 그럼 R1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한 넥스트 홉은 10.0.0.2야 하면서 동일하게 다 적혀져 있죠.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낭비가 되겠죠. 데이터 낭비도 될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네트워크들을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찾아보면 10.2까지가 이제 네트워크가 같으니까 그럼 10.2.으로 가는 네트워크들은 다 10.0.0.2로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왜? 같은 네트워크니까.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1로 내보내서 10.0.0.2로 다 보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있죠. 이렇게 네트워크에 IP들을 등록을 해도 모든 경로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경로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것을 이 디폴트 경로라고 해서 디폴트 경로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디폴트 경로란 저희가 예전에 URL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URL의 제일 마지막에 루트 디렉터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메인을 모르거나 할 때 어디부터 보내냐? 이 점부터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에서 뭐 org, kr, 또 .com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도메인으로 다른 이제 루트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찾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라우팅도 제일 루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0.0.0.0으로 네트워크를 보내게 되면 다른 모든 네트워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저희가 보통 뭐 SKT나 KT, LG를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라우터를 이용한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내가 172.172.242.3에 대한 IP를 찾고 싶어. 그러면 SKT 라우팅 테이블에 만약에 그게 없어도 그 뭔지 모르지만 우린 찾아줄게. 왜? 0.0.0.0으로 보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에는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겠죠. 이 네트워크로 보낼 거고 10.0.0.2로 보낸다 라는 게 이제 여기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몰라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몰라도 간접적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뭐 스태틱으로 등록한다, 또
그 다른 라우터들을 통해서 등록한다. 이 다른 라우터들을 통해서 등록하는 걸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이나믹 라우팅, 스태틱 라우팅 이런 것들을 몰라도 디폴트 경로 하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네트워크를 찾는 비용이 많아지기도 하고 최적 경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봤었을 때 뭐 1하고 대괄호 1하고 0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최적 경로를 찾아서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거죠. 라우팅의 우선순위를 봤었을 때, 라우팅을 할 때 IP를 보내는 우선순위가 그 가장 제일 이렇게 접속이 직접적으로 된 게 우선순위가 0이잖아요. 그리고 스태틱이 1이고,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디폴트 경로의 단점이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네, 은지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저 해도 될까요? 예. 그 IP 주소에서요. 그 네. 네트워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네. 그 서버넷 마스크 딱 있고 네. 호스트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주소 네. 안에. 그러면 이제 그 같은 네트워크더라도 같은 네트워크면 앞에 그 네트워크 부분만 같고 네. 이제 연결된 호스트에 따라서 그 뒷부분에 해당되는 건 다 달라지는 거죠. 잠깐만요. 어디를 보면 좋을까? 예시를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아까 일렬로 쭉 여기 이런 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뭐 호스트 몇 개가 있다고 예를 들면 네. 그 IP 주소를 봤을 때 그 앞부분 네트워크 부분은 같지만 그 뒤에 서브넷 마스크 뒤로 이 호스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그 호스트마다 인터페이스마다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게 제가 그 질문 내용을 인식을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네트워크 단위 192.168.1로 이렇게 네, 네, 같은데 여기까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100이랑 254가 있어요. 그럼 네. 거기서 다시 설명해 줄래요? 그게 뭐 나는 뭐 100을 쓰겠다, 뭐 254를 쓰겠다 그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호스트 같은 네트워크 안에 연결된 호스트마다 네, 그 뒷부분이 달라져서 네. 그 하나의 호스트의 어떤 IP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아마 있는데 얘네가 다 IP가 되는 거다라는 건가요? 질문이? 뭐 예를 들면 그 뭐 지금 호스트 1이랑 인터페이스 1이랑 네, 그 앞부분 네트워크 주소 부분은 같고 네. 168.1까지는 같고 D254, 뭐 100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쵸. 네. 그 달라지는 그 의미가 네. 그 호스트의 그 개별적인 특별한 그런 식별 역할을 하는 건지 네네, 맞아요. 맞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같은 그래서 네트워크 안에 이름을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부라고. 네네, 호스트에 맞아요.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네, 네네, 네. 맞아요. 호스트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아까 0에서 255까지 이제 주소가 있으면 네. 그걸 쓰겠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네. 이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저도 뭔가 전달을 잘못 드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닙니다. 네, 또 질문 부탁드려요. 아니면 제가 혹시 뭔가 수정을 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네, AD랑 AD, 네, 이 부분 말씀해 주실 때 네, 일단 AD는
숫자가 낮을수록 그 우선순위가 높다. 네, 그쵸. 그리고 매트릭은 네. 매트릭도 수치가 낮을수록 낮을수록 높은 그건 거죠. 네네네. 네. 왜냐하면 비용이니까 비용이 음, 만약에 높아졌다 이러면은 아, 이걸 안 쓸 그렇네요. 테니까요. 네. 음. 아, 네. 아까 보여줬던 페이지 네. 있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서는 예제를 좀 라우팅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부 다 사설 IP를 썼는데 네. 라우터 1이랑 라우터 2에서 라우팅 과정을 할 때는 공인 IP로 네. 라우팅을 하는 건가요? 공인 IP로요. 이거는 네네. 그건 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해요. 공인 IP로 해도 되는데 공인 IP로 하면 비용이 드니까 과연 그럼 라우터들끼리 공인 IP로 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음,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네. 네. 제가 궁금했던 게 네. 라우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인터넷 접속인지 네. 아니면 라우터를 벗어나도 더 큰 사설 네트워크를 말할 수 있는 건지. 잠깐만요. 아까 전에 네네. 했었던 내용을 잠깐만 라우터 공인 IP로 찾는 것인지. 이거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잠시만요. 네, 같은 말인데, 네. 라우터를 벗어나는 순간 그게 그냥 인터넷 접속인지. 아, 네네. 네. 그거는 저희 책에도 아마 나와 있었나? 나와 있어요. 185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R1 이 185페이지 피셨나요? 네네네. 예, 여기 보시면은 소규모 거점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하나가 있죠. 네네. 근데 이거 인터넷을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0.1.0으로 인터페이스 1로 이제 본사에다가 꽂아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본사에 있는 라우터를 거칠 수밖에 없게끔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바로 인터넷 접속하는 게 아니고 거점 네트워크를 거쳐서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세팅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사내 네트워크에서 또 사설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설 네트워크로 네. 어, 그래서 아까 전에 라우팅을 할 수도 있네요. 네, 아, 그래서 네, 아까 전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공인 IP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안 할 수도 있기도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그래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으로 네, 접속을 할 때는 공인 IP를 할당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쵸.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70페이지에 NAT가 있네요. 네, 맨 밑에 쪽 보면은 NAT가 언급되어 있네요. 네, 딱 한 줄 있죠. 네네네. 그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요거밖에 없으니까 해주실 거라 믿고. 저, 오케이, 그러면 준비가 다 됐나? 이 질문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조금 더 해볼까요? 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일단 직접 접속된 네, 경우는 바로 경로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해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만약에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않아서 그 IP 주소가 어디에 다음 라우터를 어디로 가야 거기로 갈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때가 필요한 게 디폴트 경로? 디폴트 통해서 경로가 될 수도 있고, 네. 스태틱으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그리고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라우터끼리 이제 정보를 교환한다고 했죠.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고, 라우팅 테이블이 없을 때, 근데 라우팅 테이블이 없으면 안 돼요. 0.0.0.0조차도 라우팅 테이블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있어야지만 되는 거, 그게 없으면 안 돼서. 근데 아마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냐면 라우팅들끼리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네,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이 됐을까요? 아니, 제가 뭔가 살짝 삐끗한 것 같은데. 오,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 타입을 자체에. 네, 그쵸. 직접 그, 링크가 안 최소한, 됐을 때는, 네, 네. 음, 그러니까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링크가 돼서 알 수 있는 네트워크와 그렇지 않은 네네네.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그렇지 않은 거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마저도 테이블에는 등록이 이미 되어 있다. 그 그쵸. 방법들. 네. 그쵸. 음, 왜냐면 설정이 다 됐다면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거를 어쨌든 알려고 해서 다이나믹 링크를 통해서 알아오면 그걸 다시 등록을 하겠죠? 네. 네. 아, 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네. 아, 그 뭐죠? 그 3번이 그 뭐지? 경로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 3번이 라우터끼리 정보를 교환시킨다잖아요. 네. 네, 이게 다이나믹 라우팅인가요? 네. 라우- 아마 맞을 건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이나믹 라우팅. 자, 여기 있죠. 목적지에 대한 경로 및 해당 경로 코스트 따따따따 여기죠. 프로토콜. 그래서 인접한 라우터에게 전달. 음,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보니까 맞네요. 네, 스태틱 라우팅 인접한 라우팅. 단점을 네네. 극복을 한 쪼쪼쪼쪼쪼. 이 단어가 맞는지 이게 진짜 정확한 리얼 단어인지 제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넣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라우터들끼리 이렇게 한다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슬픈 게 계속 마우스 커서는 안 보였어요. 아, 진짜요? 계속 안 보였어요? 네네. 그런데 네, 클릭할 때마다 그림을 클릭하면 표시가 나잖아요. 네. 그것 덕분에 따라가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아, 왜 안 났지? 처음엔 보이다가 또 안 보이다가 계속 안 이상하네. 보이더라고요.